오늘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징조들, 이런 징조들을 보고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지표는 역시 물가죠. 물가가 2.7%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증권사 10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더 올라갈 것인데 그래도 3%는 안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9월에는 8월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보통 증권사들은 물가든 금리든 웬만하면 높게 안 잡고 낮게 잡으려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발표된 물가는 훨씬 더 심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 올랐다. 왜 3.4% 올랐냐? 지금 보통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를 했다?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을 억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왜?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3%대 물가가 다시 나왔다. 그런데 아까 증권사들도 예측을 했듯이 9월에는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왜? 석유류 하락폭은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산 이야기도 계속 나왔죠. 그런 상황 보시면은 앞으로 물가는 또 당분간 굉장히 올라갈 테고, 앞으로 고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요거는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지금 감산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사우디에서 이게 8월, 9월 계속 한 달씩 연장하다가 아예 올해 말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우디 제외하고 이제 러시아, 이런 다른 자발적 감산 참여국들 여기는 올해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166만 배럴 감산을 예고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되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걸 그닥 원하진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달러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WTI도 지금 86.69달러로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즉 기준금리 인상은 더 안 하더라도 인하 시점이 굉장히 많이 늦춰질 수 있다.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 인하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되겠죠.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행은 1일1비 말자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뼈 때렸죠? 하느니 한두 달 움직임에 1위 1비 하지 말고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봐야 한다 라고 했으나, 하느니 누구보다 1위 1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막 자꾸 진정하는 저런 발언이 나올 때는 왜 그런 발언이 나와요? 새마을금고 터졌을 때 새마을금고 안전하다, 진정해라. 터져서 위험하니까 진정하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생각보다 더 폭등했다. 사람들 또 불안감 생기죠. 그러니까 또 채권금리 칠 수 있고, 추경호 총리가 추경 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하는 이유, 국채금리가 올라갈까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런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은 금리 인하는커녕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통위 위원들도 전원 한 차례 금리 인상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늘어나면,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면, 이 두 가지가 불안 요소인데,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도 역대급으로 다시 늘었죠. 특히 50년 주담대에 많이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여론이 나오고, 특히 9월에 미국까지 금리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도 10월쯤에는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겠냐? 채권 시장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물가 상승률이 왜 굉장히 위험하냐? 3.4% 나올 수도 있지. 작년에 막 6%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올해
3.4%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1위 1비 하냐? 물가 잡혀가는 추세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잡힌 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3.4%의 물가 상승률이 왜 위험하냐면 경기 침체가 나왔는데 물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6% 나왔죠. 올해 경제 성장률 굉장히 상저하고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별로 없고 반도체 시장 잘 안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심하고 그래서 0.3, 0.6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GDP 상승률이. 즉 올해 잘못하면 1%의 성장률도 안 나올 수 있겠더라. 그리고 요 0.6으로 오히려 올라간 게 그래도 흑자가 나긴 났으니까. 근데 이 흑자가 불황형 흑자죠. 수출은 감소했는데 수입은 더 많이 감소를 해서. 근데 이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소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해오는 거죠. 내수 소비가 잘 돌아가면 수입을 많이 해왔겠죠.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감소를 했어요. 내수 소비가 감소를 하면은 물가가 디플레이션이 나와야 맞습니다. 지금 뭐 일본 말씀만 하셨는데 일본이 이번에 역전 당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계속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왔던 게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 거죠. 즉 디플레이션 상황이란 소리예요. 내수 경기가 박살이 났고. 그런데 디플레이션인 내수 경기를 가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다시 돌파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생각보다 물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1위 1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3.4%밖에 안 나왔지만 물가가 진짜 안 잡힌다는 소리고 진짜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물가가 덜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동결을 한 그런 이야기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서 미국만큼 물가 상승률이 안 나올 뿐이지 물가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생필품 사시는 분들 마트 가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번 추석 때 장난 아닐 겁니다. 가뜩이나 원래 추석 때 물가 많이 오르죠. 그런데 이번 추석 생각해보세요. 제사상 차리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도 뭐 말씀을 하시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는데 물가가 저 지표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지표다. 이거를 그냥 3%대 물가니까 괜찮네. 그래도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 넘는 물가 안 나왔으니까 더 안 올려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저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소득이 지금 월평균 소득이 0.8%,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3.9%, 가처분 소득이 2.8% 감소한 상황인데 소득마저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 지금 급격하게 줄었어요. 즉 2분기 때 보시면은 소득도 줄죠. 소득도 주는데 내수도 침체되죠. 물가 상승률은 이제 다시 튀고 있는데 이제는 요 상황에서 대출이 많이 늘었죠. 4, 5, 6월 대출이 많이 늘어서 지금 내수 경기 박살나는데 대출로 지금 부동산 시장만 어떻게든 안 떨어지게 띄워놓은 거예요. 떨어지고 있긴 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떨어지고 있긴 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는 소리예요. 자, 아까 보셨죠? 물가 상승률은 높다. 그런데 내수 경기는 침체됐다. 이런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일어나서 국민 총소득까지 감소했다. 즉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이 지표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아직 뭐 터진 거 아니죠? 아직 뭐 터지진 않았어요. 새마을금고 터질 뻔했는데 막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이금융권에서 터질 만한 것들 아마 번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터진 것들 막아가고 있어요. 금리 안 올리고 정부에서 억지로 채권금리 낮춰가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죠.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 징조는 좋은 징조는 어느 하나 보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유가는 더 올라가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의 그 물가 부담은 더 줄 상황이다. 터지기 전부터 지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다. 즉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이미 왔어요. 근데 아니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근데 매번 경제 위기 때마다 어땠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곧 경제 위기가 터졌고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은 항상 무너졌었다. 최근 91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9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지금 달러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오면 달러 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이번에도 또 달러 막느라고 외환보유액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러 안정시킨다고 달러 갖다가 외환보유액 갖다 쓴 다음에 그렇게 생긴 차익을 패스펑크를 메운다고 기금을 갖다 쓰고 있죠. 저게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요, 지금 달러가 안정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게 되면은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 계속 억제하느라고 저런 식으로 달러를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경제위기가 와서 달러가 우수수 빠져나갈 때 대응할 수 있을 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또 달러 그렇게 우수수 빠져나갈 때 튀어오르는 물가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벌써부터 뭐 집값이 바닥을 찍었느니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 회로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는 거냐. 자, 경제 위기가 오면은 소득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회수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부실채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잘 내주지 않고 내준 대출도 빠르게 가능한 최대한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득은 이미 감소했죠. 국민 총소득까지 감소했어요. 여기서 대출 감소가 일어날 텐데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위기를 느끼고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머릿속에 꽃밭을 가지고 있느냐. 재난문자 왜 와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재난문자가 오는 거죠. 그런데 재난문자 보면서 맨날 그 재난문자 보내는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저희 똑같은 거예요. 재난문자 알리는 거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예견이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래 저기 1위 1비 하지 말자, 집값은 10년 뒤에는 언젠간 다시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때다. 그래서 진짜 경제 위기 때 어떤 자산들이 안전했고 어떤 자산들이 수익을 올렸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지, 위험 자산인데 여태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아직도 그 포모 증후군에 빠져서 들어갔다가 경제 위기 터졌을 때 2배로 힘들어져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많았다. 저희는 지금 그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미 회색 코뿔소가 나를 들이받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